다음은 교육연대국입니다. 해지원 교육연대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아, 2022 교육연대국 사업보고를 맡게 된 교육연대국장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2022 교육연대국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연대국은 예비교사로서 꼭 알아야 될 교육정세나 교육 이슈를 조사해 제작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역사와 권리에 대해서도 학우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교대련의 일을 전반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월별로 교육연대국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월에는 교육연대국의 첫 이벤트였던 제20대 대선 투표 인증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기획 의도는 우리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대선 투표를 독려하는 취지로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진행 방식은 투표를 인증할 수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나들목 채널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응모하는 방식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총 209명의 학우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여도가 높았던 행사였습니다. 또 3월에는 나들목 상반기 LT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데 학생애들끼리 친해지기 위해 진행 활동이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부총님의 조별 대화 프로그램, 그리고 총님의 나들목 교양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문제적 나들목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 활동으로는 비구를 진행했습니다. 4월에는 0507 교육공동에 관한 0507 교육공동에 관한 이제 행사들을 많이 진행했는데요. 처음으로 했던 게 공동행동 투표 동료 대면 부스였습니다. 진주교대 공동행동 동참 여부를 결정짓는 총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공동행동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학우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공동행동 투표 동료 자보 내용으로는 공동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행동 요구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활동 사진입니다. 이렇게 총님이 학우분들에게 설명하기도 하고 자보 내용을 이렇게 부총님도 설명하고 그리고 저도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학우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칠판에 붙여서 진행했습니다. 자보 내용을 이렇게 이젤에 전시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투표가 진행되었고 저희는 저희는 찬성 총 687명으로 진주교대가 이제 교육공동행동에 동참한다고 결정이 나서 이제 다음에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세월호 추모 자보를 제작해서 세월호 8주기를 추모했습니다. 5월입니다. 5월에는 이제 저희 총원이 23인과 일반 후보 3인에서 총 26인이 서울에 가서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행동을 진행했고 0507 교육공동행동의 요구안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대 상한제, 교육감 임기 내에 완성하라, 그리고 이제 정규교원 확충하라 등이 있었습니다. 5월입니다. 5월에는 또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 인스타 송글실 릴레이가 있었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기억하고자 기획했습니다. 광주교대 추모사업위원회, 광주교대 도약 교육 총학생회 교육국과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자보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무엇인지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6월에는 금년에 있었던 6월 1일 지방선거를 대응해 교육감 후보자 정책 질의가 있었습니다. 진주교대 예비 초등교사들의 요구안을 보내서 당시 후보였던 박종훈 후보와 김성근 후보의 답변과 공약사항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정책 질의서 내용은 이제 정책에 동의한 정도에 따라 1에서 5점을 부과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저희 정책 질의 내용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대 상한제, 그리고 정규교원 확충, 그리고 교원 양성체제 중기 교원 수급 계획,
그리고 교사대 통폐합 방안과 자격제재 유한화 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보님들의 그런 답변을 종합해서 자고로 제작해 SNS에 배포해서 진주교대 학우분들에게 알렸습니다. 7월에는 교대를 하게 일티가 있었고 교대 일은 그냥 전반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 사진이 있었고 이제 다른 교대 사람들과 이제 행복해하시는 총님의 모습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나들목 사람들입니다. 8월에는 광복절 태극기 릴레이 이벤트가 있었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인 광복절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자본 내용은 8.15 광복절이 무엇인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 교육연대국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내복지국입니다. 이혜진 교내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네, 교내복지국 사업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실시한 사업은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입니다.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을 안내한 다음에 수강신청을 실시한 후 수강정정 명단을 학교 측으로 제공받아 단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그 후 네이버 폼 작성을 통해 수강정정 순서 제작 후 학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측에서는 수강정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막교환의 경우도 비슷한 경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학기 수강 신청 후 수강 신청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휴업체 확대 및 제휴 인증 표시제입니다. 기간은 1학기 개강 전부터 학기 내내 진행하였습니다. 기획 의도는 학우분들이 다양한 제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업체와 컨택한 후에 제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휴 인스타를 따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휴 인증 표시제입니다.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기획 의도는 제휴 업체를 방문한 학생들이 해당 업체가 제휴 업체임을 알고 더 많은 학생들이 제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고를 디자인하였고 실제로 해당 업체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휴 업체의 일종인 충전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충전대지는 무인 보조 배터리 공유 서비스입니다. 기획 의도는 이와 같은 보조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학교 내에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언제든지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복지 사업이었습니다.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가장 먼저 업체와 학교, 학생에 관해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설문조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지금 학교 측과 최종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소 충전 사업입니다.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2일, 10월 3일부터 10월 11일로 한 학기에 한 번씩 총 2번 실시하였습니다. 기획 의도는 비싸고 양이 많은 과일의 특성상 혼자 살면서 과일을 잘 먹지 못하는 학우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도매 가격으로 과일을 공동 구매해서 싼 가격에 과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사진입니다. 자, 정량소 충전 사업에 대해서 보완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의 가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과일 가격을 확정 지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거래처로부터 과일 사진을 받아 학우분들께 제공하면 학우분들이 과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믿고 과일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문산초 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실습 기간 동안 거리가 먼 문산초에 배정된 실습생들에게 교통편을 지원해주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학년 실습 마무리 응원 사업 및 실습 꿀팁 대방출입니다. 마지막 실습을 다녀온 4학년 학생들에게 수고했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에 행사에서 받은 4학년 학생들에게 받은 실습 꿀팁을 2, 3학년 실습 시기에 맞춰 카톡방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선정국입니다. 강윤정 소통선정국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통선정국장 강윤정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소통선정국 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총학생의 SNS 관리를 하였습니다. 총학생의 SNS에는 카카오톡 채널과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카카오톡 채널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관리하면서 학우분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였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회의나 행사, 공지사항 등에 대해서 학우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생활 중에 생긴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학교 생활을 하며 생긴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총학생에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진교 대나무 숲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로고와 각종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로고의 경우에는 저희 부국장님의 아이디어로 탄생하게 되었고 왼쪽과 같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들목의 로고가 제작되어 1년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서는 각종 자보도 수시로 제작하여 각각 공지방과 나들목 인스타그램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여기 말고도 더 많은 자보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진행한 이벤트고 총학생의 카카오톡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증샷 이벤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진행 방식은 총학생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후에 캡처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저희 나들목 카카오톡 채널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101명의 학우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15명을 추첨하여 상품을 증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새해맞이 퀴즈 이벤트의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실시한 이벤트고 2022년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의 나들목 이민년 호랑이와 관련된 퀴즈를 품으로써 상식을 넓혀가고 새해 다짐을 작성함으로써 학우분들이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게끔 돕고자 기획한 이벤트입니다. 총 99분의 학우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미리 저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10분의 학우분께 상품을 증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새내기 환영 플랑을 저희 국에서 제작을 하였는데요. 2월 2022년 새내기 미리 배움터 전에 2학번 새내기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총학생회 차원의 새내기 환영 플랑을 다음과 같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로고를 패러디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학 공부 맞은편 미술관 벤치 쪽에 이 사진과 같이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총학생의 마스코트 공모전입니다. 총학생 회장님이 기획하신 마스코트 공모전의 TF팀으로서 공모전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진행을 도왔습니다. 공모전으로 받은 후보들에 대한 투표 자료와 폼을 제작하였고 마스코트 공모전 결과 자료를 우측과 같이 제작하여 공지하였습니다. 이후 회장단과 함께 당선된 마스코트 큐티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대해 회의하여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래 이 마스코트 큐티가 총학생의 마스코트지만 이제는 학교 마스코트로도 활약 중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릴스와 셔츠를 제작하였습니다.
1학년, 즉 2학번 대면 개강을 맞이하고 2, 3, 4학년 학우분들께도 힘든 학교 생활에 소소한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릴스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때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는 학우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쇼츠에도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밸런스 게임이고 수업 중에 난처한 상황이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할 건지, 그리고 좋아하는 주류와 안주는 무엇인지 등등 학우분들이 재미와 공감을 느낄 만한 주제로 촬영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학우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학우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시청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뿌듯한 이벤트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더 많은 주제로 촬영을 했는데 릴스의 제한 시간으로 인해서 거의 반으로 줄여 제작하였던 점이 너무나 아쉬움으로 남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이상 선도선정국 보고를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여기서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새내기 사업국 보고입니다. 전혜연 새내기 사업국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내기 사업국장 전혜연입니다. 새내기 사업국의 사업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새내기 사업국은 새내기 복지 사업을 총괄하는 국입니다. 저희 새내기 사업국의 업무에는 상반기 학대 간부 수련회 등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학대 간부 수련회는 대면으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 악화로 취소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내기 카페입니다. 정시생 합격 날짜를 고려해 6월 10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았으며 새내기 환영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카페 테마는 보스 베이비로 정해 새내기들을 위한 카페라는 것을 재치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새내기 카페는 중학생의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는 학우분들도 고려해 학교에 있는 공문도 활용하였습니다. 새내기 카페는 활발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각 심화 과정별로 홍보 게시글 댓글 가열이 일어났던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내기 미리 배움터입니다. 새내기 미리 배움터는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야제 하루, 본행사 3일, 총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행사는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 향상 및 궁금증 해결을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새내기 미리 배움터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부 행사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전야제에서 새내기 Q&A, 새내기 입학 축하 무대가 진행되었으며 본 행사에서는 새내기 위시리스트, 가로세로 낱말 퀴즈, 진주교대 방탈출 게임, 그리고 CUE 영상, 대학생활 지침서, 희망편 대 절망편, 그리고 까별 세터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내기 미리 배움터는 새내기 학우분들이 4일간 즐길 수 있었던 학교의 첫 행사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행사 중 하나였던 방탈출 게임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 이를 적절하게 조절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예산이 2월 중으로 마감되는 문제로 인해 상품 발송 업체가 변경되었던 점, 그리고 상품 가격이 변경되었던 점을 떠올렸을 때 상품 발송과 관련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원 하락 모집입니다. 3월 25일에 국원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나들목의 구성원이 되어 일할 총 12명의 새내기 국원을 선발하였습니다. 면접은 줌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이었으며 회장단과 새내기 사업국 국장 및 부국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그 이외의 구성원이 참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어 면접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기에 소리가 너무 작은 등 음량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너무 늦은 밤에 면접 결과가 공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린이날 큰 잔치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해당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멈춰 있었던 어린이날 행사를 다시 시행함에 있어 그 목적이 있으며 학우분들이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예비교사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날 큰 잔치는 공문 작성 및 SNS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화면에 보이는 안내 책자를 나눠주어 각 부스 행사를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부 행사는 젤 캔들 만들기, 느린 우체통, 전통놀이 체험, 그리고 스탬프 투어에 총 4가지 총학생회 주도 부스, 12가지의 각각 주도 부스로 구성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다채로운 부스로 꾸며져 많은 진주시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적 목적이 담겨있는 부스가 확대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행사 참여 인원으로 인해 인원 수량 제한이 있었던 부스의 경우 일찍 마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참여 인원 예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부스들도 모여있게 배치하면 좀 더 원활한 부스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 주요 업무 보고는 마무리하고 상시 업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새내기 사업국의 상시 업무는 총학생회 세질 상비약 관리입니다. 총학생회실 내 상비약을 구비해 두어 체육대회 등 총학생회 주도 행사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급상자에 여러 상비약들을 구비해 두었는데 특히 운동 경기가 있는 행사에서는 구급약품들이 다소 낭비되었기에 무분별하게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업무입니다. 기타 업무는 도서관 요청으로 4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된 도서관 신입생 환영 이벤트 기획입니다. 이는 신입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서관 로비에서 퀴즈 종이를 받은 후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저희 새내기 사업국은 행사를 주도해서 진행하였다기보다 기획 정도의 역할만 맡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새내기 사업국의 1년간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상 사업 보고를 맡았던 새내기 사업국장 전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10개의 국별 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쉬는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안 드리고 빨리 마치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F팀 사업 내용 보고입니다. TF팀은 행사 진행을 위해서 총집행위원회 내에서 만들어진 팀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두류 V리그 TF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류 V리그 TF팀 팀장 원서연입니다. 두류 V리그는 말 그대로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배구 경기 행사를 말합니다. 이번 두류 V리그는 예전과 달리 토너먼트 형식이 아니라 A군, B군 6개 과씩 나누어서 리그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리그전을 진행한 다음에 A군 상위 4개과 그리고 B군 상위 4개과가 8강에 진출하여 사진과 같이 8강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하였습니다. 배점 방식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승패로 나누어서 정렬한 후에 상위 4개과로 되었고 만약에 동률일 시에는 이긴 세트당 한 점씩 부여 후 비교하고 만약 이것조차 동일한 경우에는 승자승 총 득점, 이긴 경기 중 점수차가 가장 큰 세트를 비교하고 동전 던지기 순으로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정은 보시다시피 수요일에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끝에 주에는 다른 동아리 시간을 빌려서 활용하였습니다.
경기 결과 남자 배구는 우승 영어교육과 준우승 교육학과, 3위 사회과 교육, 그리고 여자 배구 경우 우승 체육교육과 준우승 교육학과, 3위 사회과 교육이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V리그는 다른 경기와 달리 올스타전을 진행하였는데요. 남자 배구의 경우는 10월 11일 화요일 9시에 진행되었고 여자 배구의 경우는 10월 12일 수요일 4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올스타전은 플라잉 측에서 선정한 팀장들이 각 팀 선수를 각 과에서 선정한 다음에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올스타전 사진입니다. 두류 V리그 보완점으로는 총 4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올스타전을 진행할 경우 기획 단계에서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처음 기획할 때는 올스타전을 미리 계획을 하지 않았어서 급하게 기획하느라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시행을 할 거라면 이것을 기획 단계에서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경기 수 및 빡빡한 경기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축구랑 농구랑은 다르게 리그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많은 경기 수가 있었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축구, 농구, 배구를 다 경기를 뛰는 선수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오랜 기간 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저희 TF팀들의 진행도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인력 부족입니다. 점수판 넘기는 거랑 관중 관리 그리고 서브 순서 확인 등을 저희 TF팀 내에서 했는데 이게 인력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학생회 내부에서 인력을 많이 보충을 시켰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TF팀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과과별 담당자들의 책임감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V리그랑 농구, 축구 다 그렇겠지만 결과나 일정 변경 같은 공지는 다들 체육부장님들께 드렸는데 이게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에타에 자꾸 질문이 올라온다든지 학회장분들께서 저희 팀장님들한테 물어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V리그와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류 CBA 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류 CBA 팀장을 맡은 실무국원 정진혁입니다. 먼저 두류 CBA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를 진행하면서 학우들이 좀 더 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그리고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두류 CBA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배구와 축구에 한정되었던 리그전에 농구를 추가하여서 학생들이 더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경기 진행 방식은 체육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드 배정을 하고 리그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드 배정 기준은 4강 진출, 8강 진출, 그리고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과를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 각조 상위 2개 과 본선 진출 후 부전승을 포함한 6강으로 토너먼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두류 CBA 일정은 앞서 발표에서 나타난 V리그와 일정에 나타난 표와 똑같고 두류 CBA는 TOP 동아리가 화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화요일과 금요일에 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날 태풍이 온 관계로 학교가 휴교를 해서 그 경기는 15일날 디셉션 회장님과 상의 후 강당을 체육관을 빌려 진행을 하였습니다. 경기 결과는 우승은 영어교육과 그리고 준우승은 음악교육과 3위는 체육교육과가 하였습니다. 먼저 그리고 두류 CBA의 보완점 및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아리에 대한 보상 부족 문제입니다. 동아리 시간과 인력이 사용되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토너먼트 대진 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6강 토너먼트를 무작위로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1시드로 배정되었던 4개의 과가 첫 번째 경기에서 모두 다 만나는 결과가 생겼고 그리고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예선에서도 영어를 만났지만 본선에서도 영어를 만나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보는 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전 진행입니다. 두류 V리그에서 올스타전이 좀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갑자기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왜 올스타전을 진행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TOP 경기 특성상 점수판을 만지는 인원은 좀 전문적으로 농구를 아는 사람만이 만질 수 있기 때문에 TOP 인원을 사용했어도 다른 이제 바닥 닦기 문화, 물 제공 같은 그런 인력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인력이 부족해서 경기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상 두류 12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류컵 TF팀입니다. 네, 자주 뵙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두류컵 TF팀 팀장을 맡았던 사무전 이국장 안재현입니다. 네, 이번에 3년 만에 두류컵이 오랜만에 열렸는데 저희는 리그전 없이 바로 토너먼트로 진행을 했고 총 11개 학과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서 각 군에서 4강, 결승, 그 다음에 최종 결승 3, 4위전 순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세부 규칙으로는 체육대회와 같이 전후반 20분, 중간 쉬는 시간 10분에서 총 50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게 부상의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일반 경기보다는 조금 짧게 구성을 했습니다. 또 바로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바로 승부차기 진행을 했었고 각 군 결승과 최종 결승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전후반해서 총 10분 진행을 했습니다. 3번이 조금 저희 특이했는데요. 심판진의 경우 DCD에서 심판 인원 차출이 어렵다고 하고 계속 어렵다고 사람 모으기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각 과에서 3명씩 차출을 해서 A군은 B군 경기에, B군은 A군 경기에서 심판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두류컵의 일정은 보시는 것과 같은데 보통 월요일과 금요일 동아리 시간에 주로 진행을 했고 첫 번째 경기는 5시 반부터 6시 반, 두 번째 경기는 7시부터 8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 결과로 3위는 교육학과가 있고 준우승은 실과교육과, 우승은 체육교육과가 차지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2022 두류컵의 보완점 및 반응으로는 보통 주로 NBA처럼 A군은 A군끼리, B군은 B군끼리 했기 때문에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군끼리 경기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말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심판진의 경우에 담당자가 명확하게 일정을 전달해주지 않아서 심판진이 경기에 늦어서 경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경기할 때 비가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체육부장과 조금 더 면밀하게 미리 얘기가 되어 있다면 경기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 한마당 TF팀입니다. 추석 한마당 TF팀 팀장 맡은 새내기 사업부 국원 김민서입니다. 추석 한마당은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학우분들이 유대감과 함께 추석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였는데요. 일시는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개의 체험 부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송편을 찾아라 보물찾기 부스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던 풍습에서 착안한 추석 소원빌기 부스,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었던 나들목을 이겨라 부스, 폴라로이드 기념사진과 함께 빵 만들기 체험 부스가 있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의 시작을 알린 대면 행사로 개강 후에 오랜만에 진행되어 학우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장을 마련하였고 방학 동안 잠시간 동결되었던 학교의 분위기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추석 테마가 돋보이는 소품과 활동에서 추석의 정서와 한가위의 즐거움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양한 상품과 간단한 활동 내용은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되었습니다. 부스마다 상품의 종류와 지급 방식이 달라 더욱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5분 내외로 끝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이동 시간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장점 때문인지 5가지 체험 부스를 모두 참여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한마당의 보완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6일에 행사가 진행되어야 했는데 태풍 때문에 9월 13일로 미뤄지면서 미리 준비하였던 포스터를 부착하지 못했던 점에서 전체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인기 부스였던 떡 만들기 상품인 인절미는 조기 소진된 반면에 다른 부스의 상품들은 많이 남아 참여 인원이 조금 더 자세하게 부스별로 예측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물찾기 활동이었던 체육대회 트레저 헌터를 많이 참고했는데 추석 행사는 당일에만 진행하는 활동임을 고려한다면 힌트를 제공하거나 구역을 제한하는 등 난이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상 추석 한마당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보고는 총운영위원회 준비위원회 사업 결과 보고입니다. 이는 강동빈 총학생회장이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8대 총학생회 나대목 총운영위원회 준비위원회 사업계획을 보고를 맡은 총학생회장 강동빈입니다. 네, 먼저 준비위원회에 대해 저희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학우분들께서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이 총학생회 조직의 이 모든 구성을 저희는 총운영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러한 총운영위원회에서 권한 임받아 총학생회장 산하에 있는 기구를 준비위원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준비위원회에서는 상해 연도 총학생회에서 계획하는 굵직하고 큰 행사를 담당하여 진행합니다. 올해 이제 아까 말했듯 곧 공포될 총학생회 측의 결정으로 이렇게 조직도 바뀝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총학생회가 바뀌는 만큼 내년 총학생회 조직의 이해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올 한해는 이렇게 준비위원회를 6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졸업식 축하 준비위원회, 새내기 미리 배움터 준비위원회, 그리고 회원제 준비위원회, 어린이날 근잔치, 축제 이 준비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당초에는 모든 행사를 대면으로 구성하였으나 이제 올해 초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새내기 배움터, 혀울음제는 비대면 행사로 졸업식, 체육대회, 어린이날 큰잔치, 그리고 축제는 대면 행사로 준비하였습니다. 네, 하나씩 아까 빨리 안 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졸업식 축하준비위원회는 2022년 정기 학위 수여식에서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을 위하여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1시는 2022년 2월 17일에 진행했고 내용은 다음 5가지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사진 공모전, 그리고 그 사진 공모전을 통한 사진 전시회, 그리고 축하 영상 제작, 그리고 편지 전달, 교내 포토존 및 폴라로이드 카메라 촬영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행사 당일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포토존을 설치해서 학우분들께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새내기 미리 배움터 준비위원회입니다. 세터 준비위원회는 진주교수 입학하는 2002학번을 대상으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행사는 전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야제, 위시리스트, 낱말 퀴즈, 방탈출, 까베 세터 등 5가지로 기획해서 진행했습니다. 행사 당시 사진과 당첨자 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행사 당시 사진이 있고 당첨자는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헤어룸제 준비위원회입니다. 헤어룸제란 원래 총학생회 출범을 알리는 총학생회 출범식을 의미합니다.
진주교육대학교에서는 2019년까지 이 헤어룸즈에서 허슬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 허슬에 대하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내부적으로 되게 많은 회의를 거쳐 완전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어룸즈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헤어룸즈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새로운 형식의 헤어룸즈를 대면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근데 3월 중 코로나19가 악화됨에 따라서 비대면 행사로 전면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헤어룸즈에서는 출범식 영상 및 새내기 구간 모집 영상을 만들어서 총학생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퀴즈 등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체육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체육대회는 4월 한 달간 예선을 시작으로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본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체육대회는 2년 만에 첫 대면 행사로서 12개 종목과 5개 이벤트를 기획하여 진행했습니다. 경기회 결과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체육대회는 전반적으로 첫 대면 행사였기에 많은 학생이 높은 참여를 보여주었고 이 체육대회를 기점으로 이제 코로나 정책이 확대되고 전국화되면서 학생활동을 대면으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월 5일날 진행된 어린이날 큰잔치 준비위원회입니다. 우리 진주교육대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진행했던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다시금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총학 주도의 4가지 부스와 과 주도의 12가지 부스로 총 16가지 부스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진주 전역의 어린이 및 학부모가 방문했습니다. 총학생회는 내부적으로 한 2,0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 정도 규모의 행사는 학생 주도 행사에서 더 나아가 학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면 더 많은 어린이에게 더 좋은 즐길거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축제준비위원회입니다. 축제는 9월 20일부터 9월 20일 양해간 진행하였으며 6월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본 행사는 무대와 부스 2가지로 나누어 기획했습니다. 무대는 기타 다른 오디션 없이 학내 동아리 및 하부팀을 받았으며 타교대 동아리에 출연제를 했고 다이나믹 듀오, 다비치, 아트비트 등의 팀을 초청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부스는 다음과 같이 총학생회 부스와 학생주도 부스를 합쳐 25가지 이상으로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푸드트럭을 배치하여 축제를 더 풍성하게 하려 기획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의 축제를 위해서 본래 전산체육회관 앞 무대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대운동장으로 옮겨 진행하였습니다. 축제는 약 3,0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축제 당일날 사진입니다. 축제 당일 무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불꽃놀이 또한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이루어진 6가지 준비위원회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 회장님의 마무리 인사를 듣고 사업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이번 사업 보고회는 나대목이 학우 여러분 앞에서는 정말 공식적인 마지막 행사입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학우 여러분을 위하여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했고 이벤트 또한 기획했습니다. 그렇게 한 모든 행사에서 잘했다는 칭찬도 들었고 조금 크고 작은 실수가 있어서 여러 충고도 들었습니다. 지나보니 이제 그 순간들이 약간 이번 2022년 나대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1년 동안 지켜봐주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멈춰있던 학생 활동을 재가동하겠다는 그러한 큰 의지를 가지고 출범한 우리 38대 나대목 총학생회는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38대 총학생회장 강동근이었습니다. 네, 이제 딱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2022년 나들목 1년 사업 보고에 참여해주시고 긴 시간 동안 앉아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들목의 마지막을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앞으로의 길에는 꽃이 가득하길 바라며 제39대 총학생회를 이끌 이지민, 최재훈 강은님이 이끌 윤슬에게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로써 2022년 나들목 1년 사업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